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최상의 문명을 안겨주시려 불철주야 로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의 자욱은 천리마 타일 공장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구처럼 중시하신 우리 공장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몸소 2차례나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2014년 8월 2일 삼복에 찌는 듯한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기 풍기는 생산 현장들을 이리이리 돌아보시면서 몸소 구무거운 탈지함까지 들어보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 무거운 지함을 다루느라고 우리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시면서 우리 노동자들의 수고를 헤아려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날 생산 공정의 자동화 무인화를 실현할 때 대한 문제, 타일의 다세카 다양화를 실현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공장이 튼튼히 틀어지고 나가야 할 강용적인 가업들을 하나하나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자동 포장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 지함당 노동자들이 이거를 사람이 들어서 이렇게 옮기고 했습니다. 이때 정의당 총수님께서 타지함 들어보시면서 이런 건 자동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노동자들 이 도의 속에서 이거는 그때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 포장기를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끝난 거라고 말입니다. 1만 세대 타일 생산 우리한테 주신 믿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은 우리가 무조건 집 간철해야 된다. 이런 그 생각밖에 없단 말입니다. 정의당 총수 선생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고 가업을 주셨으면 우리는 무조건 합니다. 지금 이곳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우리 당이 펼치는 건설의 대본영기를 실질적인 성과로 추동할 요리에 넘치어 중요 대상 건설장들마다의 질 좋은 타일을 더 많이 생산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대들의 투쟁 정신을 굳건히 이어 오늘의 총진군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려는 온 나라 인민들의 열의가 더 고조되는 속에 청년운동 사적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 학생들이 조선혁명의 첫 기슬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신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투쟁 정신을 따라 배워 충실성의 고귀한 전통을 꿋꿋이 이어갈 결의를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개척기에 청년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이 언제 승리할지 알 수 없던 시기였지만 정말 위대한 수령님을 통일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혁명가들이 이러한 정신세계는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또 혁명의 한길로만 나가려는 확고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대가 바뀌고 혁명의 길이 험난하다고 해도 정말 우리 전 세대들의 심장 속에 맥박치던 그 혁명 정신은 핏줄기처럼 대를 이어가면서 우리 새 세대들의 심장 속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세대 청년 공산주의자들이 발휘했던 그 혁명 정신을 본받아서 오늘 그 어떤 강풍이 몰아쳐도 경애하는 청소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데서 청춘의 삶을 빛내어 나가겠습니다. 평촌구역 청년동맹위원회 일꾼들과 청년들도 평촌혁명 사적지에 대한 참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위대한 수령님의 용도를 충성으로 받던 전 세대 노동계급의 투쟁 정신과 기풍을 더욱 깊이 새감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를 높이 받들고 이 발전된 나라들이 독점물로 되어 있던 이 기관단총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낸 우리 노동계급의 혁명정신, 투쟁 기풍에 대해서 더 깊이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세 어려운 조건에서도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투쟁 차례를 보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만을 충성으로 받들어온 전세대 노동계급의 이 투쟁 기풍으로 살며 일해 나갈 때 못하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더더욱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구역 안의 청년들을 전세대 노동계급의 투쟁 기풍과 투쟁 정신으로 살며 일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자산교양 사업에서 맡고 있는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야겠다는 자각이 더욱 들게 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정실성을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하자. 백졸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문투의 투쟁기풍을 최대로 발휘하자.
각지 농업생산 단위들에서 장마가 예견되는 조건에서 폭우와 빗바람으로부터 농경지와 농작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예견성 있게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장마철 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농력이 작은 양수기가 저기 하나 있었는데 정말 구 양수기로서는 감당하지 못해서 조개 12정보나마 되는 런이 잠겨서 많은 서출을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한 양수장이 이 양수장입니다. 책임 일꾼들이 나와서 위치도 잡아주고 많은 도움을 줘서 물길 거주팩이 진행했습니다. 토량을 많이 처리하고 양설비리 능력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수기로는 시간당 1000연입방위 물을 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웠던 콧물에도 이젠 물에 쟁기지 않고 장마철 피해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 배수 양식이 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대가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비 부속품을 미리 장만해 놓고 수리 정비도 다 하고 계속 가동시켜 보면서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봐도 넌 침수 면적이 10정도씩 되었는데 그 면적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수로 풀치기 하고 그다음 폭을 넓히고 빨리 물이 빠질 수 있는 대책을 하면서 매 도랑치기 구간마다 맡겨줘가지고 전반적으로 끝낸 상태에 있습니다. 강내밭은 30cm 두둑 만들기, 그다음에 깊은 도랑치기까지 다 지금 진행하고 남새밭도 수패를 받지 않게 도랑치기도 전부 싹 다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의료포구육 서삼종 남서전문 협동농장에서도 재해성기후의 피해를 국육 줄이기 위한 대책을 앞질러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작업반에서는 넌두그레, 밭두그레 거의 한 정보나 되게 침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거둘 수 있는 수확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반에서는 올해 기본 물길과 배수로를 비롯해서 모든 물길들의 도랑 정리를 하는 것과 함께 낮은 넌둑들은 물들이 논에 흘러들지 않게끔 범하기 대책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장마철에는 배수로에 있는 풀들이 여느 때보다 빨리 자랍니다. 풀도 칠건치고 여기 흙감탕이 쌓이기 때문에 5cm 정도 더 눌러서 파주고 있습니다. 강내밭들도 모든 호랑을 다 째주고 이런 식으로 남새밭들과 공예작물을 심은 밭들에서도 냉수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남포시안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년초부터 하천 바닥을 자기 원수로 벌레 수로만큼 물길 통과 능력을 다 넓히는 방법으로. 이건 농촌격리위원회 일꾼의 말에 의하면 시에서는 장마철 전후로 용량을 집중해서 짧은 기간에 2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관계시설들을 정비 보수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많은 다리들에서는 제자온화 제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찾아보게 되는 것은 적은 원가로 최대의 실리를 얻기 위한 기본 방도를 바로 기술혁신에서 찾고 폐기 폐설물의 회수 이용률을 최대로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도서 인쇄공장에서는 처지기를 비롯한 솔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제작해서 생산 과정에 나오는 자투리들을 100% 재리용하면서도 그 질적 수준을 현저히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가서 생산하는 과정이 이제 이런 자투리 종이가 하루에 수백 킬로 나옵니다. 여기에 잉크가 이렇게 등사 잉크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이를 이렇게 하얗게까지 하기에는 많은 공정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기본 여기서 힘을 놓은 건 설비 개조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일하는 과정의 교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식으로 새롭게 한번 해보자 이런 결심을 가지고 정말 잉크 제거라든가 이런 머레 제거라든가 이런 거를 정말 새롭게 창조해가지고 새로운 혼합형 처지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생산하고 있는 이제 종이의 매금도나 회백도가 지난 시기에 비해서 정말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기본은 제품의 질을 높여서 누구나 다 우리 종이를 이제 찾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파수지로 여러 가지 소비품들을 원만히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새로 갖추어 놓은 평양 일용품 공장에서도 제품 질 제고를 위한 사업이 적극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 제품 생산의 거저 80~90%를 재자원화한 원료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 없던 파수지를 선별, 세척, 분쇄, 알갱이 제조, 망막 생산에 이르기까지 공정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 재생 공정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또 자동화된 공정으로 꾸리기 위한 기술 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품 하나하나의 티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자. 이것이 우리 인민들에 대한 관점 문제가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 이 제품들의 마음을 쏟고 정성을 기울이면 우리 인민들이 우리 공장 제품을 즐겨 찾게 되고 또 이것이 곧 우리 그것에 대한 긍지감, 사랑을 심어주는 이런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술 모이는 제품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양 식료품 포장재 공장에서는 재자원화 제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 방도를 기술혁신에서 찾고 이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재자원화 원료 때하고 색깔, 미적 가치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질 문제가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딱딱 끊어지고 선잡이가 그러니까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공장에서 기술 학습에 힘을 넣었습니다. 기술 학습. 이거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하면서 작업반에 한한 기술 학습을 한 결과 거기서 이 선잡이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창의관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번에 재자원화하면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선잡이 수명이 기치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출 작업반에서. 그러니까 모든 작업반들이 저점마다 가치 있는 기술 혁신 창의관을 다 들고 나왔습니다. 경쟁적으로. 이제는 재자원화 제품의 질을 개선하지 못하고서는 제품으로 나갈 수 없다. 모두가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재자원화 제품의 질 제거 사업을 원가 절약 사업과 밀접히 결부해서 진행하고 있는 평양 기포부재 공장에서는 최근에 화력발전소들에서 나오는 폐설물로 생산하던 건설용 보온재의 원가를 종전에 비해서 3분의 1로 줄이면서도 보온 효과를 훨씬 높여 여러 단위들에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해북도에서 8월 3일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모범인 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서 도안의 모든 단위들에서 국산화, 재자원화를 확고히 틀어쥐고 쓸모있고 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많이 생산하도록 적극 추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국가적인 큰 투자가 없이도 자기 지방의 원료, 자재, 내배부를 총동원하여 생산한 수백 종의 수만여 점의 인민생활 소비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조직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정한 것이 있습니다. 출품되는 제품이 정료와 가짓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재자원화, 국산화를 실현해서 만든 제품을 누가 더 많이, 그것도 누가 더 질적으로 생산해서 인민들이 선호하고 즐겨 찾는 제품으로 내놓았는가. 이에 따라서 평가 기준을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리온시에서 생산한 천물 제품, 송림시에서 생산한 철 제품, 연탄군과 수안군에서 생산한 외벽 타일들이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협의회도 조직하고 또 이제 상품 형태와 가짓수에 대해서 많이 토론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천물 제품을 독점 제품으로 정하기로 이제 결정하고 여러 가지 천물 제품이 모자들과 또 이제 인민들이 이제 취미와 기호에 맞는 이런 여러 가지 그룹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는 우리 인민들 속에 창조적인 지혜와 또 예비도 있다는 것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토환경보호성 환경과학기술연구원에서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들이 그 복리 증진을 위한 더 좋은 생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회적 관심이 전혀 없이 높아지고 또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이 생태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태 환경이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존과 발전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그 오염 방지 기술 일면에만 치우치던 그런 낡은 틀에서 벗어나서 생산 과정, 생활 과정 그 자체에서부터 오염을 좋게 방출시키거나 오염이 전혀 없는 그런 새로운 록색 기술들을 개발하고 적극 도입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실례를 들면 록색 경제, 록색 건축, 록색 농업, 록색 상품과 같은 이런
럭색 기술들이 적극 개발돼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도 국가적인 럭색 성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 작성에 절실히 필요한 국가 환경보호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또 생태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과학실정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을 과학적으로 조사 감시하기 위한 환경감시 측정 설비들을 개발하고 또 폐기물을 재자원하기 위한 기술 개발 사업도 여러 실들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7차 전국 러병대회에 참석하시어 전승세대의 공적과 삶을 또다시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워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청류 경제기술사회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전쟁 러병들에게 각별한 정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제7차 전국 러병대회에서 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연설을 접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우리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러병 동지들을 대하시는 그 숭고한 더덕우리 세계 이것을 배우는 순간 러병 동지들을 더 잘 받들어 모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축복을 받아는 러병 동지들에게 편지도 올리고 이렇게 꽃다발로 가서 축하대해주면서 기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쟁 러병 동지들이 이제 몇 분 남지 않으셨고 그들의 나이도 다 80, 90의 거령의 나이들인데 세월이 흐르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스승으로 온인으로 내세워주신 우리 전쟁 러병 동지의 친선녀가 돼서 앞으로 더 자주 찾아가 뵙고 더 잘 모실 결심입니다. 동대원구역 식료품 수매 상점의 종업원들도 전쟁 러병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쟁 러병 동지들 생활상 불편이 없이 잘 돌봐드리고 싶은 게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명절날들이나 또 러병 동지들이 생일날이면 건강에 좋은 식료품들과 차 그리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는 갖가지 음료들과 단고장을 비롯해서 시원한 냉면을 가지고 러병 동지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신당고집을 비롯해서 산하에 있는 식당 상점들에서 러병 동지들과 가족들이 찾아오면 성의껏 봉사해드리고 있습니다. 러병 동지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과연 그분들처럼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들의 행복한 이 생활이 바로 저분들에 의하여 마련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깊어지곤 합니다. 그럴수록 러병 동지들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더 좋은 일을 찾아 할 자각이 높아집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올해 악성 전염병 상황은 변이 비루스들과의 공존 속에 계속 악화됐으며 특히 여름철 형세는 델타 변이 비루스의 확산으로 해서 더욱 심각하게 급변했습니다. 7월 30일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은 악화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명명된 변이 비루스들 외에도 특별히 위험한 변이 비루스들이 또 생겨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처음 통보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변이되어 왔다고 하면서 비루스가 계속 전파되고 있는 한 보다 많은 변이 비루스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몇 주일 동안 세계보건기구가 조사한 6개 지역 중 5개 지역에서 감염률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하면서 그것은 현재 132개 나라와 지역에서 전파되고 있는 전염력이 매우 강한 델타 변이 비루스와 관련된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이러한 속에 일본과 타이, 라오스를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델타 변이 비루스의 전파로 해서 하루 감염자 수가 계속 최고 기록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여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서 방역 조치를 더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호지명시를 비롯한 남부의 19개 지역에 엄격한 제한 조치를 2주일 더 연장했으며 미얀마에서는 모든 여행자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8월 1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억 9,897만여 명, 사망자 수는 423만 9,6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소안 지역에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포갑에 계속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7월 29일 헤브론시에서 이스라엘군은
야만적인 살인 만행에 항의해서 시위에 떨쳐나선 팔레스티나인들에게 마구 총사격을 가해서 1명을 살해하고 10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앞서 27일과 28일에도 헤브론시와 나블루스시에서 이스라엘군은 무턱대고 2명의 무고한 팔레스티나인을 총으로 쏘아 죽였다고 합니다. 팔레스티나 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강점자들의 범죄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며 여르단강 소안 지역과 가자지대의 팔레스티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고 합니다. 다음, 튀르키예에서 산불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안탈리아 주의 여러 곳에서 산불로 해서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수백 명이 긴급 대피했다고 합니다. 주의 한 마을에서는 살림집의 80%가 불길에 휩싸였으며 주변의 18개 주민지대에서 소개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무글라주와 이즈미르주, 발리케시르주에서도 호텔과 살림집, 관광시설들이 불탈 위험에 처했다고 합니다. 다음,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서 지속되는 고온 현상으로 들불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45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들불 피해 면적이 늘어나 많은 주민들이 긴급 소개되고 비행장에 폐쇄됐다고 합니다. 또한 80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에 동원됐다고 합니다. 다음, 도이칠란드에서 최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방향을 잃고 뒤집혀져서 19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사고는 수도 남부에서 50km 떨어진 곳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고 라곤과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도 내렸습니다.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9도로서 평년보다 1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은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북부 내륙과 동해안 중부 이북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8월 3일 화요일 음력으로 2월 25일입니다.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동해안 중부 이남의 바닷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북도의 북부 지역과 라선시에서는 새벽에, 소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강한 소낙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까지 예견되는 강수량은 함경북도 북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10 내지 30mm, 동해안 중부 이남의 바닷가 지역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서는 5 내지 20mm입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아침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후와 저녁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저녁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희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저녁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저녁과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평성시는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아침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후와 저녁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10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윤사지방으로서 3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해에서 내일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함경북도 해상은 비가 내리다가 흐리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8월 4일부터 6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4일에 불안정한 대기 영향으로 서해안 지역과 강원도 내륙의 여러 지역,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5일과 6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평안북도를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특히 5일에는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 내지 2도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